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예. 네. 체감 지수는 또 개별 기업들 별로 보면은 좀 움츠러들 수 있는. 예.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어제만큼 팔진 않겠죠. 모르죠. 그들 속내는 모르지만. 그렇죠. 자, 이 공매도 얘기가 또 슬슬 나왔어요. 예. 네, 그 공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공매도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 왜 감나라 그렇죠. 외세, 아직도 우리가 외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예전에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네. 진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는 돈을 받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IMF에 돈을 대주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데 채권 국가죠. 예. 네. 그런데 이 IMF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시장에 다양한 투자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시스템 정비가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 네, 규제도 그렇죠.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 예.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기승을 부렸던 과거, 네. 또다시 재개될까 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한테 전가가 될까 봐 그렇죠. 사실 전가될 수 있어요. 예. 불법 공매도는 굉장히 전횡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저렇게 비틀어가지고 네.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들이 왕왕 많아요, 굉장히. 그죠? 그때도 이제 IMF 공매도가 그때 했을 때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네. 예.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고 네. 개인들은 투자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할 수도 없고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무조건 공매도를 먼저 때리고 그거를 메꿔놔야 되는데 먼저 원래는 먼저 사고 빌려오고 그렇죠.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해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빌리기도 전에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냥 뭐 놔두고 이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전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제도 보완이 우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시행한다라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걸렸다 하더라도 제재금, 과징금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맞아요. 조금 내고 말아버리면 네. 내가 여기서 돈을 뭐 1억을 벌었다. 근데 제재금은 뭐 한 50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 나오니까 그거 뭐 수수료 내지 하는 형태로 그냥 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제도 보완을 제가 그때도 많이 좀 우리 업계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완전히 안 맞는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영역 부분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이 접근했던 영역 부분들의 종목들이 틀리니까 네. 차라리 이제 그러면은 1조 이상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뭐 투자를 허용한 시가총액 1조, 예. 대형주, 내용주로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 네, 얘기가 아침에 개장을 앞두고 또 다시 등장해서 IMF라는 예. 예, 용어가 등장해서 별로 우린 기억이 안 좋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네. 진행돼. 오늘 금융위가 그래서 뭐 논의를 펼치긴 예, 했단 말이죠. 오늘 금융위가 이제 회의를 해서 네. 하고 이제 설 전에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오전 전에, 예. 좀 말을 기다려보죠. 네, 예. 잘 합리적으로 시장에 반대되는 얘기가 결론이 안 나기를.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이 조금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너무 이제 그 당리당략에 치우친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시장 그런 참여자들을 위한 진정성을 예.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혹여나 HTS에 간혹 보면은 이제 주식을 매입하면은 보유 잔고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대여해 주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누르는 창이 뜨잖아요. 예. 네, 증권사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수수료가 나오고 이자 돈을 조금 벌어서- 준다고 예, 해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네, 그렇죠. 공매도에 그걸 쓰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잘합시다. 예. 자, 오늘 그래서 기업은 또 어떤 정보 회의를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는 우주 시대가 조금 개막된 것 같아요. 본격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주 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이제 지상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테나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인텔리안테크하고 하나 시스템 두 개를 한화 시스템. 예, 예. 인텔리안테크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위성 이제 수신. 네, 예. 그죠? 수신 안테나인데 원래는 이게 해양일 거예요. 선박용 네. 그 위성 안테나. 네, 예. 여기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상장 초기에는 뭐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이 있나요? 네, 뭐 일단은 저희 뭐냐 인텔리안테크가 위성 사업자 원웹이라는 업체에다가 위성 송수신용 안테나를 이제 납품을 하기로 예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원웹 자체가 그 코로나 때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들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소프트뱅크 예.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또 했죠. 네, 다시 투자를 하면 지속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을 통한 전 세계 인터넷망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이제 주요 고객사 인텔리안테크의 주요 고객사가 영국의 세계 1위 위성 통신업자 인마셋, 그다음에 마링크, 월드링크 뭐 이런 애들한테 다양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박에 다른 TV 수신용 안테나 아니면 뭐 무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제 VSAT라는 이제 위성 통신 데이터 안테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대형 선박에서 장착률이 한 1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많이 장착해야 될 배들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선박들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장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고요. 네. 2021년도부터 또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업자로 이제 뜨고 있는 게 아마존, 네. 스페이스X, 네. 원앱 이렇게 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3,200개 이상에 대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12,000개. 그다음에 계획이죠 현재. 예. 네. 계획이고 원앱 같은 경우 650개 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그 지구를 둘러싸는 위성을 깔아놓고 그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빠른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우리 GPS를 이용하다 보면은 차량이 이제 갈 때 반응 속도가 속도계 측정할 때도 보면 좀 늦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데이터의 주고받음이 있을 수가 있고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150 메가bps 정도의 속도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인터넷이 보급률이 되게 높고 네. 속도도 되게 빠른데 평균적으로 23 메가bps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부분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네, 그쵸. 평지보다는 이 산악 지형을 아직도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많이 있죠. 네, 전국토를 커버하기에는 유선으로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원웹이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스페이스X가 됐건 다른 네. 업자가 됐건 이 인텔리안테크의 포지션 얼마나 먹느냐. 네, 그렇죠. 원웹 값 다 먹진 않을 텐데. 다 먹진 않죠. 그죠. 예, 네. 다 먹진 않고. 전 세계 사업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안테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텔리안테크가 좀 독보적인 위치에 좀 있긴 하고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한화 시스템도 같이 들고 나온 게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완적인. 그러니까 사실 뭐 위로 올려가지고 밑에서 받으려면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기서 줄 생각은 아직 안 하는데 밑에서 받을 생각부터 하면 네. 투수는 없고 포수만 앉아있는 뭐 이런 근데 형태가 되면 이상하죠. 한화 시스템은 이제 뭐냐 포수이기도 합니다. 포수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갖고 있는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카이메타라는 회사,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12월 달인가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의회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인수한 국방 자원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군수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민하겠죠. 그래서 이 인수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성 송수신 안테나의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있지만 하나 시스템도 있다. 예. 그 지금 시청하시는 이제 실시간 시청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텔리안테크의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냐? 네. 시가총액 5,500억인데 5,600억 가까이 네. 돼요. 예. 밸류에이션 하면 좀 비싸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랐다 좀 밀리긴 했지만 예. 한 번 더 여분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까? 포커스로 보는 게 이게 이제 2026년까지 이쪽 그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 안테나의 시장 규모가 네. 2026년까지 한 50조 원 정도로 이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다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시장이 다시 이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위성을 쌓아 올렸죠. 143개의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게 산탄 형식으로 하나씩 144개를 일일이 쌓아 올린 건 아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빵 터지는 산탄총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 탑재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뿌려주는 거죠. 퍼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터넷 전용 위성 10개하고 다양한 뭐 기업들의 그 위성 133개를 같이 해가지고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쌓아 올릴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게 민간 위성이라든지 이쪽 시장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지 못해서 네. 한 번은 보도들이 몇 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소형의 그것을 뭐 일단 뭐 카이스트나 이런데 네. 학생들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게 좀 더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형 위성이라고 해서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방 하나 사이즈 정도 규모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좀 큰 위성들이고 네. 소형 위성들 같은 경우는 100kg 이하짜리를 가지고 작은 것들. 작은 거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노트북만한 이런 위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궤도로 떠서 상공에서 계속 돌면서 네.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거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게 기능을 못하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돼버리는 건데. 네. 그건 나중 문제죠, 또. 그쵸. 네. 자, 그래서 한화 시스템 또 뭐 추가하실 만한 거 있나요? 다 했나? 예, 일단은 뭐 예. 인텔리안테크하고 예,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시장 아까 그 이게 지금 많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 가격이. 예.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인터넷 보급률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한 58% 정도, 42% 정도에 대한 보급이 안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위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보급을 하겠다. 음영대가 없는 이런 인터넷 보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네.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직은 조금 의아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무료 인터넷 돼 버리면은 통신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료 인터넷은 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유료를 좀 하겠지. 일론 머스크는 무료 인터넷 월정액 얼마인가 뭐 이렇게 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우주의 시대 네. 이거는 성큼 많이 다가와 있고 그렇죠.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이 쪽과 이제 대면이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 한국항공우주죠. 어제 이수철 이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얼만큼 진척이 되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조금 이벤트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4월경에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있어요. 대국민 보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항공산업과 뭐 이런 예, 산업에 예. 대해서 큰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도 좀 아마 알고 있으면 좋죠. 저기 KFX 사업이 이제 한국의 그거는 이제 뭐 방위 산업이고 그게 4월달에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네, 좋은 거지만 네. 방산으로 자꾸 묶으면 안 되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정보사항으로 인텔리안테크와 한화 시스템 이것저것 좀 얘기를 네. 들어봤고 통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이제 갖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지금 미국산에 대해서 납품을 하려면 이제 정부기관에 납품하려면은 미국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자국 내 기업, 자국 네. 기업들을 먼저 예. 우선시하는. 자국 생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보호무역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과 연장되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네, 예. 그죠? 뭐 중국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하여튼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같이 이어간다라는 예.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지 쪽에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많이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기관에다도 차를 공급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미국 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 공급을 하려면은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기도 조지아군요. SK 예.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동학이요. 예, LG화학. 저놈의 조지아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뭐 미국 내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이 좀 있고요. 네. 테슬라 JV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기업들 위주로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제재하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미국 쪽에 좀 진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을 계속 겨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동반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도 미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유념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어쨌든 네. 뭐 이 부분 그런 게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이 기업들한테도 좀 더 이제 우호적인 기회가? 부분들이 그래요. 요즘 뭐 그 반도체는 이제 그 어디죠? 아,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 조지아 말고 오스틴, 예. 텍사스 오스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2차 전지 배터리는 이제 또 조지아. 네. 어, 거의 그쪽에 다 네, 깔아- 꼭 기업들을 잘 알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동화기업. 네. 동화기업은 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네. 그 다음에 LG화학 좀 전에 나갔고 네. 파나소닉은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하고 조인트 벤처? 이건 뭐죠? 아, 저희는 일본 업체죠. 예, 파나소닉 일본의 배터리 회사이고요. 네. 예, 얘네가 같이 이제 테슬라랑 진행하고 있던 이 회사 그쪽에 하나 있는 거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납품되는 거라든지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다. 혜택을 보지 않겠나. 예. 좋습니다. 풍문 시장 소문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 설비를 많이 짓고 네. 그쪽에 이제 규제를 피해 가려는 것들이 활발해진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또 알아보죠. 예, 금호 HT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네. S맥의 종속회사인 다이노나를 흡수합병을 하는 거 공시를 했습니다. 네, 다이노나가 뭐더라? 이게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그 바이오. 예, 바이오 네. 회사입니다. 진단 키트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1.739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합병을 하고 있고 다이노나는 소멸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다이노나는 코넥스지 않습니까? 네. 우회 상장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되나? 이제 흡수합병에 대한 거는 둘 다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흡수합병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크게 그러니까 우회 상장에 해당되는지 뭐 된다 안 된다가 그렇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예, 않고. 그런 거는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합병 비율 가격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이노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 IG 비전과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통사가 아니어도 예전에는 네. 이제 주파수 할당을 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신청을 하고 받는 거였는데 이 이동통신사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할당이 가능하다 뭐 이런 해가 관련된 기업들인 IG 비전과 콤텍 시스템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이에서 네. 다 이제 대부분 보면 저가주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군요. 네, 시장 심리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쉬고 움츠하다 보니까 그렇죠. 소형주들 중에 이제 이런 재료의 진위 여부는 사실 이게 네. 어떤지는 별로 관심들은 없어요. 시세가 움직이면은 일단은 눈이 가니까 네. 그죠?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주의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한동안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이 나온 기업들 네. 위주의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추천드렸던 선진 같은 경우도 선진 맞아. 그 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선진하고 팜스코, 예. 네, 돼지고기, 네. 돈육, 네. 우리 수직 계열화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어제 시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잘 일주일 전에 맥을 땄다는 맥을 잘 짚어주신. 예. 어쨌든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4분기 실적이 이례적으로 좀 일찍 공개한 것 같던데. 네. 팜스코는 170억 정도 되나요? 한 185억 정도. 185억. 예. 작년도 영업이익이 185억 정도 이렇게. 그게 이제 4분기 됐고요. 비용 뭐 이것저것 털어내고도 그렇게 된다면 네. 뭐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 현재 3천억인데 연간 이익이 작년에 그럼 400억대 정도 되나? 되겠죠. 아. 올해는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시장 예상들을 하던데. 예, 일단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적인 게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기업 자체에서 목표로 했던 2025년까지에 대한 그 목표치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한동안 탄탄하게 그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진과 팜스코. 선진은 이 약간 매물 부담이 좀 있죠. 이제 밸류 한투 밸류 재산운용. 예, 그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다 나왔냐 덜 나왔냐 막 말이 논란이 많은데 많은데. 예,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며칠 전부터 눌려 있을 때는 그 오버행 이슈로 눌려 있다가 네. 에라 모르겠다 실적 나오는데 뭐 그냥 사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하여튼 상당히 잘 나온다는 네. 거. 선진과 팜스코는 우리 돼지고기는 이제 현재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서 그렇죠. 가정에서 계속 해 드시는 분들이 많기 네, 예. 때문에 수요가 계속 꾸준하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끝으로 애플 TV 이건 뭔가요? 그 애플 TV 로친박스 이제 OTT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그 관련주들인 알로이스하고 TLI 뭐 이런 부분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좀 움직였던 겁니다. 모르는 기업이다. 알로이스. 예. 네. TLI. 요즘 이렇게 처음 듣는 기업이 많죠. 이렇게 사명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과거에 뭐였구나 아니면 코넥스에서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 뭐 신규 상장도 있는데 알로이스도 3,000원대. TLI는 이것도 좀 제 작은 주식인 거죠. 예. 네. 그렇게 이건 높진 작진 않은데. 않네. 네, 시가총액을 봐야 되겠지만 1,300억. 예. 13,000원짜리 주식인데. 시가총액 1,300억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네. 또 공부 미리 해놓고 적어놓고 어제 시간에서 특징이었기 때문에 오늘 개장가는 또 확 그렇죠. 움직이겠네요. 움직일 수도 있겠죠. 선진과 팜스코 이게 사실은 이제 선진 다 필요 없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네. 아침 730 정보회의였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